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국회부터 가야겠네요. 네,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통과가 되긴 됐는데 새벽 4시까지 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예고했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이 이제 오늘 오후로 다가왔는데요. 예. 여기에 맞춰서 그 전 단계인 법사위 문턱을 오늘 새벽에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예요? 하루 종일 공박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회의가 어제 오후 3시쯤에 열렸는데 자정을 훌쩍 넘겼어요. 일단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뜻을 계속 굽히지 않자 국민의힘은 새벽 1시쯤에 퇴장했습니다. 예. 우리더러 손들고 박수만 치라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새벽 4시쯤에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요. 물론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데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죠. 예. 그래서 정의당이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죠.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죠. 의원총회를 오늘 열고 이걸 당론으로 확정할지 말지 결정을 한 뒤에 본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안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당론 여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거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이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에게 맡긴다라고 해도 본회의 가면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열리면? 뭐 180석인데요. 뭐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상황은.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누가 투표를 했네 안 했네 또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또 찾기 시작하면 이게 피곤해지거든요.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뭐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시간이 새벽 4시까지 4시가 넘어서 4시 반쯤 됐거든요. 제가 한 2시까지 기다리다가 이걸 보려고. 주무셨어요? 2시 넘어서 스르르 이제 잠이 드셨어요? 2시 넘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네. 어제 왜냐면은 이게 법안이 되게 많았어요. 네. 법사위 통과된 게 군사법원, 뭐 국회법 개정하는 이제 이 법사위의 기능을 자꾸 심사 체계로 한정하는 거, 그리고 뭐 구글 갑질 방지법, 뭐 그리고 그 수술실 CCTV법에 이제 언론중재법까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일단 뭐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많이 했어요. 일단 절차에 대해서. 네,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남은 카드가 뭐냐라고 든다라면은 일단 뭐 오늘 일단 회의를 한답니다.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네.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이제 국정원법이나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했지만은 결국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큰 힘은 없을 것 같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청구할 방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야당 몫에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거 표결권이 침해가 됐다. 그걸로 심판 거는 겁니까? 예, 그걸로 권한이 이제 침해가 됐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 있고 위헌법률 심판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야당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 단체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일단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김준일 대표 생각. 김광일 기자 어제 민주당 분위기 좀 취재해 보셨어요? 네, 뭐 이거 갖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법에 이렇게까지 이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의원들 통화 뭐 하고 직접 만나보고 했었는데 네. 상당수 의원들 본인들도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처리할 일인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민생 이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독주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꾸 비춰지는 게 다음 대선 준비하는데도 별로 좋지가 않을 거고 여론에 좋지가 않을 거고 이 언론중재법 자체가 뭐 검찰개혁 이런 이슈처럼 논의가 숙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토론자로 나갔을 때도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 의원 개개인이 분리하고 토론할 때마다 이제 굳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걸 오래오래 끌지 않고 금방 이렇게 또 처리하고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새벽 4시 반까지 법사위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이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오늘 본회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좀 자세히 잠시 후에 듣죠. 두 번째로 갑니다. 한국도 참여하는 아프간 현지인 구출 작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나라에 군 수송기 석 대를 보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프간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작전인데요. 그럼 이거는 미군이 지금 그쪽 사람들 데리고 오기로 한 것과는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도예요? 예. 한국 대사관과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이제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씩 근무한 이들이 이제 대상이고요. 예. 인원은 지금 400명 정도로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탈레반에 붙잡혀 살해되거나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내세운 명분도 바로 이런 보복에 대한 위험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출석해서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프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난민 일부를 주한 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했던 그런 방안은 폐기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여러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수송과 지리적 이유로 피난민 수용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 나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군이 수송해오는 그 피난민들은 우리를 도왔던 아프간인, 우리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주한미군이 이제 거기 쏟아져 나오는 난민이 한 350만 명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들을 세계 각국 미군 기지에 뭐라 그러죠? 나눠가지고 수용하기로 했던 거에서 우리는 빠졌다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송영길 대표가 한국을 도운 그 뭐 현지 아프간인들은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인도적 체류, 특별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도 이미 미국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 송영길 대표 발언 나오기 전에 물론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논의는 있지 않았겠느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군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이제 주한 미군 측에서 밝혔는데 미국에서도 이거를 주한 그 미군 기지에 보냈지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한테 협조를 해서 이들의 조금 좀 이게 배분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난 건데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미국하고 아니 아프가니스탄하고 한국, 일본이 지리적으로 많이 이제 기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번거롭게 이렇게 군에 보내고 이런 거보다 그냥 한국이 직접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닥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이 뭐 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용하는 모양새로 가면 국민 여론에도 이게 썩 좋을 게 없을 거란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기업을 도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여론이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한 거고 박범계 장관이 이제 인도적 특별 체류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도적 특별 체류가 뭐냐면은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지만은 현지로 돌아가면은 뭐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난민하고는 그럼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난민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물고자 하면은 계속 머무를 수는 있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또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멘 난민들 그 제주도에 들어왔잖아요. 484명이 들어왔는데 난민 인정은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근데 인도적 체류가 41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난민을 원래 굉장히 꺼리는 나라예요. 1%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한 40%대거든요. 난민 인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대충 그림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김광희 기자. 근데 뭐 1년 뒤에는 아마 또 상황이 더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이 특별 체류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이 중에서는 지금 한국 완전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난민 지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수용합니까? 이제 미군 기지는 아니라는 건데 그럼 어디에 이분들을 수용하게 될지 결정됐어요? 평택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좀 거론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도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미군 기지 정도로 아니겠죠?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미국이 이제 그럴 아닌 가능성도 상태에서 있어요? 되면 여론의 반발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들을 어디로 수용하느냐를 놓고 한바탕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한에서 그 이민자들, 교민들 데려올 때 그때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국민의힘 대선 캠프로 튄 투기 의혹. 이 얘기 빼놓고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정치권 얘기. 어제 국민의힘의 그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어떤 처분 방침이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수위를 결정했는데요. 네. 이 중에 6명, 그러니까 총 12명 중에서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5명은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 1명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명하면 이제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근데 12명 중에서 윤석열 캠프 인사들도 포함이 좀 됐습니다. 이철규, 정찬민, 한무경 등 이제 탈당 요구나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 6명 중에 절반이 윤석열 캠프고요. 네. 당이 이렇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권익위 명단에 포함됐던 송석준, 안병길 의원도 이제 윤캠 캠프 소속입니다. 거기다가 경선 후보인 윤희숙 의원도 권익위 명단에 들어 있었어요. 물론 당이 소명을 받아들인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 후보죠. 예. 의원직 사퇴할 뜻을 당 지도부에 밝혔다라는 보도가 지금 어젯밤에 좀 나왔는데 대선 완주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지금 여의도에선 파다합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이 10시 기자회견 잡아놨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좀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선까지 나오고 이제 임차인님,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도 이제 굉장히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고 좀 결벽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 네. 내용이 궁금한 게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지만 나 무척 억울하지만 가족 관리 못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의원직 사퇴인지 아니면 권익위 내가 그렇게 소명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문제 삼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울분의 표현의 사퇴 선언인지 어느 쪽인 거예요? 글쎄요. 지금 울분을 표하기에는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쪽은 그런 건데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사퇴를 할 수가 있느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사퇴하시오라고 다 이렇게 표결을 할 수가 있느냐예요. 표결을 거쳐야 되죠. 예.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그중 예. 절반이 찬성해야 의원직 사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양당의 12명 나머지 의원들도 다 사퇴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리고 참고로 10시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설이 돌고도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죠. 확정되거나 공지된 건 아닙니다. 예. 보겠습니다. 10시 기자회견 보고 이 국민의힘의 뭐 조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어제 나온 결과를 보고 민주당보다 더 이게 센 조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탈당 권유라는 게 그 네.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에 있거든요. 탈당 권유를 이제 윤리위에서 하게 되면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열흘 안에 제명이 된다 이런 당원 당규가 있어서 탈당을 윤리위에서 결정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흘 후에 자동 제명? 그러니까 무조건 제명시킨다 이거죠. 당원 당규에 그게 써 그런 있어요? 당원 당규가 있는데 예. 근데 어제 발표된 그 지도부가 발표한 그 조치는 탈당 권유가 아니라 탈당 요구였습니다. 이게 살짝 달라요. 그건 좀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했던 식으로 어떤 본인들한테 권유한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지 이게 공식적인 제명 조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아직 윤리위원회가 꾸려지지가 않았어요. 윤리위 자체가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꾸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아예 당원 당규에 그게 없어요? 그런 그 당규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고 민주당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쌤쌤이네요. 그렇게 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당에 버틴다고 한다면 어떤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긴 어려운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2부에 홍준표 의원이 출연합니다. 홍준표 경선 후보가 출연해서 뭐 이 이야기까지 합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